동북 공정사관을 극복하는 길은 이 방법뿐이다. 다른 길은 전혀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와 민주평통은 동북 공정사관을 키워야 사는 집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요? 예, 독일 통일은 EU 결성과 연결이 됩니다. 즉 유럽의 중세에 크게 하나였습니다. 유럽이 중세에 크게 하나였던 이유로 근대 국민국가 각각 국민국가 형성 이전에 그 차원으로 가니까 동독하고 서독이 연결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부가 이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중국이 그 휘감던 시대 그래서 그렇게 가자.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중국이 자기가 로마다. 1대1로가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그 팽창이다. 이런 식으로 지네들이 잡벅으로 생각하고 있죠. 베이징 중심의 4대 조공체제 이걸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그 저기 남로 북로가 쉽게 결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국민의 자유를 팔아서 예? 남로 북로 합치자 이겁니다. 인간이 아니죠. 개새끼들이죠 진짜. 통일부가 이 짓 한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전부 사기예요. 정책이 다 사기야. 6.15 해설과 백낙천의 분단체제론이 동북아 공동체와 같이 작동하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죠. 한중수교 직후에 창작업병이 했던 그 세미나들 많이 가봤어요. 동북아 공동체 이야기하고 그 최원식 씨, 그 창작업 비평사 2인자 그 일국양제 되게 좋아하더만요. 그 다음에 그 일국양제를 위해서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는 중국共产당을 배우자 이런 그리고 그 최원식 씨 표현은 중국이라고 말했죠. 그때는 창비 그 메인 용어는 그냥 중국인데 우파는 중국共产당 아니면 중공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중공을 배우자. 그러니까 한국인 이 사고하는 중세는 서로 그 피비린내가 난무하는 그 중국 중심의 4대 종속 체제인데 이걸 그리워한다? 제정신입니까? 근데 오직 그거에만 미쳐서 그러죠. 지금 신종교 특히 한국 사회 그 우파의 노땅들 신앙적 세계로 요순시대 생각하는데 역사로 검증하면 하나도 없는 거야. 서양적 사고라고 자꾸 따돌리면서 자꾸 그렇게 취하는데 아래 세대들한테 강요하잖아. 강요를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후천 요순시대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30년간 찾아봐도 없어. 없었는데 있다고 하는 뻥친 거야. 뻥. 그래서 미중 문제, 미북 문제 이런 거 동전의 양면에는 신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념적 국가기구라고 뭐 법원에도 우리 법 연구에 경찰에도 진해파, 정부에도 진해파, 군대에도 진해파, 그다음에 뭐 각가지 뭐 이제 문화에는 참 백낙천파 전부 신종교인들이 전 분야에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친중화를 주도한다. 여기서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뭐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단순한 정권 교체 주장한다는 사람은 사쿠라라고 봐야 돼. 뭐 물론 정권 교체는 첫 단추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도 좌파처럼 항구적으로 장기전으로 신종교인들 말이야, 당신들. 동북아 균형자론 이것도 그 중국의 사대 조공체제 그거에 연결돼 있죠. 균형자 이거 말하는 순간이 중용으로 세계 경제하겠다. 시족끼리 통하는 끼리 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세우겠다. 미국, 일본 이런 거 다 들러리고 북중러 이렇게 가겠다 소리 아닙니까? 국제 정치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한테 인내라고 요구해. 한국 국민은 우파 국민에게도 잡힌 고기로 우파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양심상 이러면 안 되지. 자, 지금 20세기 한국 역사는 두 번의 리셋이 있었습니다. 49년부터 51년 사이에 그 중국적 에피스템에서 서구가 옳다는 식으로 크게 바뀝니다.
49년에서는 그 건국반대 운동이고 51년은 6.25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죠. 그때도 계속 한쪽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세팅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94년. 94년에는 그 49년부터 51년 사이에 세팅된 국가주의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그 49년부터 51년에 세팅돼서 94년까지 이승만, 박정희. 그러니까 조갑재 씨 생각이 틀렸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조갑재 씨는 이승만의 정적인 신채호식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해석해요. 근데 그 이승만, 박정희 줄 섰던 쪽은 서도 서기파, 서양파죠, 서양파. 그러니까 그 서양파 양반들이고 지금 94년부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동도서기파, 친중좌파죠. 동도서기파, 친중좌파. 뭐 물론 위정척사가 아닌 것만으로 만족해라. 위정척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좌우지간 그 리셋. 근데 지금 현재 그 곧 머자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자산법을 터지면 또 리셋 나온다. 예, 이제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70대 노땅이 끝끝내 2030 핏 빨아먹어서 한번 거대한 그 충격이 오겠죠. 가계 기업 정부 부채 3천조 시대, 그레이트 리셋이든 패러다임 시프트이든 49년부터 51년 사이에 서구화 지향성. 근데 못 살겠다 권위주의 나왔습니다. 물론 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도 서기파, 뭐 물론 양반 계급하고 아무 상관없는 쪽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서도 서기파 양반들이 잡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도 서기파, 서양파 양반들, 전통적인 친미파죠. 1994년 이때는 친중 좌파로 넘어갑니다. 다 친중 세력이죠. 근데 지금 못 살겠다 그 군사정권 그 막판에 못 살겠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이제 못 살겠다 포퓰리즘과 세금폭탄 공화국.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권력을 안 뺏기려고 그런 거고 포퓰리즘과 세금폭탄 공화국도 권력을 안 뺏기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양반 계급이 서구화한다고 하는 모양새에서 일반 국민을 진절머리 나게 하는 거죠. 옛날에 중국 못 살았잖아요. 한중수교 이전에 전부 다 그 한국이 그 노하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길 열어주고. 여튼 그 아무리 기억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백낙청 세력이 일국 양제 따라 배우기로 그때부터 그 중국이 그 결정적 순간에 홍콩을 딱 이렇게 먹듯이 결정적 순간에 확 먹는 거를 보도록 하는 식으로 그 귀족들끼리 그렇게 합의한 건 상당히 불법입니다. 근데 그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서구와 그 지평을 그러니까 항일 운동가들은 대부분 중국 속국으로 돌아가는 거를 열망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중국 속국을 열망하지 않죠. 근데 이제 신종교 노땅들은 그런 거야. 니들은 과거에 옛날에 중국 속국으로 만족했어. 어디 뭐 미국을 생각하냐? 니네 근본으로 돌아가, 근본으로 돌아가, 근본으로 돌아가.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니네 노예 계급인데, 뭐 주제넘게 그 자유를 택해? 노예로 돌아가, 노예로 돌아가, 노예로 돌아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새끼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국, 에서 중국 코드로 가면은, 인간이 아닌 야비한 심리가 많이 나와. 결국은, 이렇게 서양법으로는 쿠데타나 아니면 그 법집학의 불법행위예요. 근데 지들은 원시반본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특정 시족사회 특정 양반 귀족이 느끼는 그거대로 아랫사람들이 복면복창해야 된다. 이거를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국민이 똑같은 존재에서는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지금 신종교인들이 WCC 없고서 개신교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WCC는
개, 천하의 개 닭짓을 한 거예요. 그 지금 한마디로 그 WCC가 주장하는 대로 다 따라가 보니까 알겠어. 이런 사기가 없어. 이런 사기가 없어. 신전지는 막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KNCC 상층에 신종교인들이 장악해서 전부 휘어버렸어요. 그냥 그 덮어버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기죄 소송으로 WCC에 올라있는 기독교 민주화 운동 문서 중에 80 내지 90%는 신종교지 교회사에 들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파헤쳐서 상제신, 은나라 조상신으로 보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거 다 X 놔야죠. 그리고 사기죄로 무효시켜야죠, 그거. 지금 기업들이 못 살겠다고 해외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그 걷어먹은 세금으로 빨아먹는 거로 정권 지지율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잖아요. 이게 한국의 비극입니다. 지금 모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배 이데올로기로 그 사대부 시스템에서 딱 일제 나라 망하고서 그 노예 계급 부려먹으려고 무당신앙 썩는 게 한국과 중국 공산당 동시에 있었어요. 이 문화를 키우는 게 또 한국에서는 신종교고 천도교고 대종교고 증상교고 다 중공하고 하나의 문화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의 신종교 노인들이 이거는 신종교는 민족 종교야 하는데 시진핑이 인석들아 다 중국 거 아니야. 신종교 경전에서 중국에서 나오지 않은 거 한 단어, 한 표현, 단 하나라도, 한 터럭이라도 찾아봐라. 다 중국 거지. 하면서 시진핑이 뭐 그냥 웃기지도 않는다는 소리로 할 건데, 근데 국제사회에 나오면은 중국이 다 이길 수밖에 없어. 또 서양식 인문학으로 딱 검증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양식 인문학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을 벗어나려면은 지금 현행 헌법 87년에 나온 그때 87년에서도 그 서양 기본법 정신에 충실하자. 그렇게 가는 거로 보수 민주화를 생각했잖아요. 왜 중국으로 돌아가? 예? 통일 이념이 통일한다고 해가지고 또 건국대학교에 국제고려학회라고 고려한방정학회를 키우지 않나?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서양법 대신 뭐 국가의 기준을 중국 공산당처럼 뭐 민족의 전통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어. 그래서 스탈린 사회주의 또 작동하게. 하여튼 신종교가 문제예요. 신종교가 뭐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규제 없는 세상에서 신종교하고 세상 속에서 있으려면은 알 건 알아야죠. 이 조선중화사상연구,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이건 대표적인 조선 후기 책인데, 이거를 국제사회에 내놓고, 이게 한국이 중국에서 자율성인 흔적이다 말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중화. 딱 빼도 박도 못하는 중국 건데? 그러니까 중국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이 정도는 일본도 그래. 근데 그런 틀이 다 이제 중국이 지배했다. 그거로 해서 1대1로 하자는 소리였잖아요. 그러면 1대1로에 반대를 한다면 완전한 서양식으로 논해야지. 그런데 어정쩡하게 똥도 제대로 싸고 똥 안 닦은 듯이 동도서기. 이게 말이 되냐고. 오늘자 나온 거. 악법도 법이다. 지금 만진당 4.15 조작선거로 180석 나왔잖아요. 매번 악법이 나오잖아. 근데 악법도 나오는데 지금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군자 의리론으로 군사정권에 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을이에요. 우파가 을이야.
근데 을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70대 저학력 노인들은 시대 구분이 없잖아요. 현실 감각이 없고 70대 노인들 사용해서 박정희나 군사정권 기억으로 문재왕 위에서 쓴다. 이거 이런 전략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야. 내내 이런 식이야. 군사정권 기억을 문재왕 위에 썼어. 그리고 그 악법도 법이다. 예? 악법도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이 그 군사정권 때는 책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 지금 책이 다 있잖아. 그걸 깰 수 있는 서양법에 대해서 참고서 그렇게 다 나오는데 조업제작하면 할아버지들은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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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쑥 과거로 가버려. 이게 말이 되냐고. 87년 6월 항쟁이 전두환 그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한다. 그럼 서양법대로 하자 이렇게 약속해놓고도 왜 뒤로 가 옛날로? 에? 말이 돼? 70대 신종교 노땅들 이분들 그 고학력자들 다 똑같은 식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 젊은 날에 다 못 살았어 가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양반 계급 의식하고 고학력 인식하고 같아요. 그런데 서양법이 못 견디는 거야. 모든 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내려놨잖아. 근데 이분들보다 아래 세대들은 이분들 세대만큼 갑질 자체를 한다. 갑질을 하면은 저 새끼 미친놈 봐라. 이래요 세대 인식이. 근데 이분들은 그 조선시대처럼 종신 권력 가진 다음에 다 그 아래 세대한테 자식 세대 이어줄래. 그래서 특정한 권력을 이룬 시적 권력. 이걸 꿈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서양법 대신 그 조합제작하는 할아버지들의 일관된 가르침. 서양법은 자연법으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합리적 이성 원칙을 생각하는데 그 조업제닷컴 신종기 할아버지들의 일관된 가르침은 독장으로서 박정희를 띄우고 그의 줄선 그 시족국가 종족국가로 주장하죠. 이게 한국 거주 미국인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한글도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인 눈에는 정말 그래요. 그 히틀러 시대도 법치가 있는데 게르만 민족 진화로 갔잖아요. 지금 법치에 대한 모든 해설사가 다 있어. 근데 지금 현재 그 민족 신화로 해서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신화를 이용한다는 게 문제야. 그럼 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파는 노땅들이 꽉 쥐고 좌파는 그 개돼지 우선권으로.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내내 그래. 똑같아. 아니 좀 뭐랄까 소수가 되면은 그 좌파가 더 많다고 해도 좌파 신문은 늘 그 자기 파들 위로 세워. 그런데 그 조선일보는 우파가 조금이라도 숫자가 그 젊은 세대에서 뒤지면은 그냥 우파 그 따돌림하고 우파 무조건 신종교는 70대 그 70대 세상 다 떠봐라. 그러면 3, 40대들 그 소수파 나 몰라. 나 몰라. 이럴라고. 예? 이럴라고. 6.25 세대 90대가 권위주의로 서구화 강요했는데 70대가 친중화로 주장하면서 맞섰잖아요. 이제 70대 신종교 무당신앙 강요에 50대 이하 일반 국민이 중국적 사고의 한계, 1990년대 신문 보세요. 서구적 사고의 한계 이런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적 사고의 한계 이게 이제 대놓고 논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조합제닷컴 할아버지들도 그래요. 서양법을 안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국사에 책이나 참고서가 많은데 퍼지질 않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그 법조인 우리 우돌법 연구회 전라도 법조인끼리 카르텔로 그 종족 입법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 시대처럼.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 좌파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게 감투를 거의 뭐 그 감투를 그렇게 하는 거죠. 백낙천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패러다임 시프트 뭐 주장하듯이 우리도 그 친중 4대 종속 이게 94년 이래 쭉 쌓여온 거예요. 94년 이래. 96년에 한중수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96년 이후, 뭐 일국양제, 그 중공, 그거 따라 배우자고 하면서 2000년에 6.15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쭉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없애려면은 최소 10년 이상 의지가 있어요. 무슨 권력만 바뀌면 문장, 사형 그런 일 없어. 하나하나 다 증명해놔야 나가야지. 위법 불법함을. 그래서 70대 노땅들은 지네들은 억울할 게 없어. 신종교 노땅들은 아랫세대들은 피눈물 나거든. 억울하고. 자산법은 결국 터지고 한국의 2030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70대 신종교 노땅들의 똥차 처리 문제가 곧 나타날 겁니다. 군사정권 교과서는 그래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나온 소련에 지령돼 있어요. 그 지령에 속한 그 신종교 양반들을 모두 부르주아 계급으로 해석을 했어요. 군사정권 한국사 교과서는. 근데 지금은 전부 친중파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친중파 일부가 박정희 이승만 때 갑으로 하다가 딱 94년 이후에 줄 바꿔 탔다고 보면 되겠죠. 좀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4050 세대들도 70대 노땅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중국적 사고에 의한 피해 모임으로 그렇게 연대하고 유대하고 계속 그렇게 문화를 퍼뜨려야 돼요. 문화전쟁을 구체적인 목적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문화전쟁 이야기하면서 막연하게 하지 않고 전쟁이 그 뭡니까? 클라우제비치 주장이 원하는 거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70대 노땅들이 신종교 그 자기 가문들 시족 가문들만 권력을 딱 쥐기 위해서 그게 또 사이로 부정선거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를 엎어버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김영삼 시대 이후로 한국학이 고려 연방제 딴따라를 변절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학코 유튜버로 살아갈까요? 노무현 때 한번 논객으로 전방에 나갔다가 그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내내 글 잘 쓰는데 전면에 나가보지. 글 잘 쓰는데 전면에 나가보지. 글 잘 쓰는데 전면에 나가보지. 전부 손살에 쳤잖아요. 지금 논객으로 뭐 수십만 유튜버 있는 거 저거보다 전부 다 나중에 논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 이렇게 만족하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앞에 나서기는 예? 힘없고 빽이 없어서 근데 뒤에서도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왜 이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장하는 게 있을까요? 저도 한국학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그런 한국학으로 한때는 축복받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양보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아낌없이 주신 것만큼 좀 뭘까요? 다시 누구에게 베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는 제대로 된 사회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정말 중국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얼마나 당한 사람이 피눈물 나고 억울한지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이 없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4050 세대가 연대해야 되고 87년 6월항쟁 때 내세웠던 보수민주주의의 분명한 방식 서양법주의로 자유민주주의 추구하자 이거로 분명하게 나가야 되고 이게 분명하면은 기업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분명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파라고 코인팔이 많잖아. 법치가 분명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그거 이성법 중심이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먹물들이
그 계급 계층 그 넘어서서 통하는 그 먹물들이 통하죠. 근데 조합제닷컴 보세요. 성경도 뭐 성경 본문도 막 지만대로 칼질해. 뭐 자기가 성경 본문 바꿨대요.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이 그 원본 있잖아요. 그 헬라어 원본이 있잖아요. 그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 원본의 번역어인데 그걸 또 마음대로 바꿔. The Word of God. 이거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거 마음대로 손대. 서양법 그에 관련된 그 법칙 관련한 무수한 주석서나 교과서 있어요. 하나도 볼 생각이 없고 신종교로 다 때려버리려고 그래.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동북공정사관이 좌파는 건 그냥 우파 신종교 할아버지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동북공정사관이 힘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한국하고 전공해서 알아요. 그 조선 왕조 그 고유의 것이다. 뭐 민족 고유의 것이다. 지금 그 2010년 이후에 중국 신화 관련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현저하게 비슷해. 그래서 한국 국민이 뭐 물론 그 옛날 고대를 찾지 않으면은 누가 그 일반 국민은 피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양반 계급은 족보 자랑 못하지. 족보를 자랑 못한다고. 족보를 자랑하려면은 중국 문화에 돼. 근데 그러면은 그 동북 공정사관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양반 계급이 실력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갑질하려는 생각을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게 다시 사회에서 재확립돼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가치를 모조리 현재에서 다시 재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파가 했던 것처럼 그 4050 세대들이 중국 그 90년 세대들의 권위주의에 그러니까 90대들의 그 권위주의에 반대해서 70대들이 그 90년대 4050 세대로 연대했듯이 이제 70대들의 중국적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로 4050 세대가 연대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